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이 시청자분들의 주식 고민을 모두 이 방송에서 맡겨주시고 편안한 저녁 식사와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요. 당일 장 마감과 업종, 테마 분석을 진행해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나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의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자,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또 어떠한 전문가님과 함께 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 김은태 전문가님, 제대로 수익 한 방 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김은태 전문가님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 김은태 전문가님께서 자, 보시다시피 한 주간 또 이렇게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주셨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와만 계셨었어도 우리가 이러한 종목에 5종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선물까지 같이 한번 준비해봤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어떤 종목을 유망 있게 봐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오픈 채팅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죠. 자,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가 보이시죠? 자, 3번이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주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만나기 앞서서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했던 코스피 시장이 막판에는 오늘 돌려 세우면서 0.05%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 시작과 동시에 쭉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미국 부양책, 추가 부양책과 더불어서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상당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 시장인데요. 그래도 갈 종목은 가고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에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이 500억 원 그리고 각 900억 원이 넘는 이런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그래도 시장의 막판에는 우리가 지수 상승으로 이끌었던 만큼 아직도 우리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스타님과 오늘 함께할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간 계속적으로 정말 높은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슬금슬금 내수주들도 올라오고요. 제약바이오에서도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는 만큼 중소형주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 잔존한 불안 심리로 또 우리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저가에서 코스피를 사야 되는지 혹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실질적인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정확하게 오늘 섹터와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백신에 관련한 기대감까지 산존하면서 아무래도 내수주들의 움직임이 전일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그만큼의 칼라가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항공주, 여행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밖에 화장품과 우리 카지노, 엔터 그리고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내수주들의 흐름 오늘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021년 유망한 섹터로 꼽히는 것은 단연 2차 전지,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죠. 단기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다 좋다고 살 수는 없는 법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고 그 섹터 내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우리 김스타님이 오늘은 특히나 직장인과 주린이를 위한 선물까지 같이 함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보시고요. 선물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이 주식 시장에서 내 돈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내 계좌의 빨간불은 언제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명실상부 정말 최고의 핫한 전문가님으로 요즘에 꼽히고 있는 분이시죠. 김흥태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린이와 직장인들도 이렇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오늘 종목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실시간 방송 이후에는 잠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우리 스타님, 월드스타가 되실 우리 김스타님과 꼭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있는 돈을 뺏어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고요. 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장의 돈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시장 요 며칠 사이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시장이 많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많이 크게는 받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있는 눈먼 돈들 한번 잘 뺏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러 왔으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에 많이들 참여하셔갖고요. 저랑 같이 한번 시장 공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눈먼 돈, 내 돈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김흥태 전문가님이 한 주간 또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봤다면 지난주에만 들어오셨더라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요, 시청자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린이와 직장인을 위한 선물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또 준비를 해오셨는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늘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황이 아주 정말 우리 김흥태 전문가님과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갔고요. 어디 쪽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올라갔고요. 계속적으로 아주 척척 알맞게 맞고 있습니다. 밀착 리딩은 지난주에 좀 잘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도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또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3종목 이상 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4종목, 5종목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면서 전부 드렸던 종목들이 네, 수익을 다 전환을 했죠.
정말 박수 쳐고 싶어요, 제가.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한 종목이요? 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두 종목 받아낼게요. 자, 오늘 한 종목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 제가 받고 한번 방송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선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는 좀 다소 요새 사칭방이 너무 많아요. 인기가 많으셔서요. 잠깐 문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에만 들어오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시장 오늘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면서 그 뒤로부터 연중 3일 동안 잠시 주춤하면서 내려오는 모습도 그려졌고요. 또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들에 대한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반면에도 코스닥도 오늘은 조금씩 살짝 들썩이는 모습이 또 그려져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형주, 삼성, LG, 현대차, 기아차 이런 위주로 아마 공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빼야 되나? 다시 사야 되나? 지금 너무 고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부터 계속 줄구장창 들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 떨어져야 시기인데 이제 팔고 수익을 다시 찾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은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주춤하는 단계일 뿐이죠. 지금은 이제 3,200포인트, 3,300포인트까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이에 잠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에서 반등으로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도대체 개인들이 어디에서 돈을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걱정됩니다.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마 외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이만큼에 대한 돈들이 과연 들어올 수가 어디서 나는지, 어디서 들어올 수가 있었는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주춤하는 단계고 또다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잠깐 들어오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대형주를 갖고 있지만 지금 보유하시거나 새로 신규로 편입해 오신 분들은 잠시는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 보유한 것으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를 이제 공략하는 시기가 온 것 같죠. 이제는 이제 코스닥을 좀 바라봐도 될 시점이 왔다,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럼 가지고 온 종목도 이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로 오늘 가지고 오셨겠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린이와 이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선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익 한번 나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러한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전략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실시간 방송 끝나고는 잠깐 문 닫으니까요. 지금 들어와서 우리 김스타님께서 요즘에 정말 핫한 우리 김스타님께서 종목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슈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관련해서 종목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코스피가 말씀하셨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들의 움직임 어제부터 시작했었을 때 대형주보다는 컬러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내에서는 어떤 업종을 살펴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21년도 때면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주, 그리고 IT죠. IT에서 5G 섹터, 그리고 22년도에 있을 대선 관련된 정치 테마주 이 세 종목만 보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적어도 한 종목씩은 무조건 편입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많이들 수소차, 전기차들이 어제와 오늘 강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대장주를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 테마주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일 며칠 한 일주일인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종목들이 맞아요. 연일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정치 테마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대로 시장에 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노란 톡방 들어와만 계셨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테마주도 짧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 누구보다 미리 언급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쵸.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도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한 종목에 한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십 개 가지의 종목들이 같이 물려 있어요. 그 중에서 대장주로 할 수 있는 게 수산 INT,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낮아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골라봐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인맥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맥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약,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나갈 것인가.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공약을 보면서 그 공약에서는 어떤 움직임의 종목들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정치 테마주 또는 정책 테마주라고도 묶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늘 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하신 게 정치 테마주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아닌가요? 정치 테마주들은 이미 저희는 다 매집을 지난주 방송 이어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밀착 리딩을 해주셨죠. 밀착 리딩. 그 일단 편입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도 매수 자리가 왔고요. 이제 슬슬 드디어 오늘 반등이 왔습니다. 오늘 아마 14%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분명히 반드시 상승 랠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박 들어오셔갖고요. 저희랑 같이 한번 매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이 방송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요. 정치 테마주가 분명히 움직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보실까요?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정치 테마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방송에서 3종목 이상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5종목이나 수익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 실현하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 들지 않는 이 노란톡방에서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겠죠. 노란톡방 들어와만 계셨어도 우리가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도 늦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이러한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저희가 선물까지 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오늘 정치 테마주를 준비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슈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제가 좀 보따리를 풀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경기 회복,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콘택트주, 우리 비대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여행주뿐만 아니고 항공주, 그리고 어제부터는 엔터주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내수주 통틀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고 이제 좋아질 전망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내수주들이 많이들 움직였어요. 화장품, 항공, 여행, 기타 등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난주 모 방송에서 우리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저가로 담겨있는 항공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내수주들에 대해서 잡을 시기다라고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을 시기는 아니고요. 물론 지금 항공사주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낮은 자리에서 갈 것인가, 요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화장품, 여행, 이제 뭐 기타 항공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이 되면은 반드시 반등하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내수주 종목들이요, 잠깐 오늘만 단기 급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단기 급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네. 조정을 받는 시기가 뭐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보고요. 단 5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고 요놈이 지금 이 시장에서 지지선을 받고 어떻게 반등해서 나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방향성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내수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죠.
내수주들이 현재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올라오고는 있으나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중장기로 바라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바라볼 종목들은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좀 잠깐 묻어두고 다른 종목을 더욱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럼 준비하신 종목이 내수주도 아니겠네요? 네, 내수주일 알겠습니다.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죠. 내수주인가요? 아니요. 참 궁금해 죽겠습니다. 또 오늘 선물 갖고 왔다고 하니까 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뭐가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주신다고 하니까 늘 기쁨에 이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기쁨 함께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주린이와 직장인을 위한 우리가 짧게 단기적으로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3종목 주신다고 했는데요.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노란 톡방 들어와만 계셨어도 이러한 빨간 꿈을 꿀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이니까요. 아줌마 팬을 요즘에 정말 많이 몰고 다니세요. 아무래도 얼굴이 잘생기셔서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우리 정말 능력도 출중하시고 정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노란 톡방에요. 네, 맞아요. 오, 알겠습니다. 주식은 얼굴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 수익률로 그 전문가를 자기가 따라가는 잘생긴 거죠. 걸 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는 걸로 노코멘트 자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3번째 이슈 얘기하면서 조금 더 종목에 관련해서 보따리를 풀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3번째로는 아무래도 2021년 유망한 섹터가 2차 전지도 있고요. 오늘도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2차 전지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어요. 전기차, 수소차,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수소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까지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러한 섹터인데요. 이 중에 어디를 가장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21년도는 자동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이 또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 보이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에서 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쪽이요. 네. 자동차를 항상 옳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동차와 또 이젠 자율주행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그럼 준비한 종목이 이쪽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네.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보도 되고요, 좀 스윙적으로 봐도 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21년도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들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방송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샀던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우수 AMS도 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은 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어저께였죠. 어저께 애플 대표자가 어저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들 거다, 애플카에 대해서 좀 더 소문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반대로, 정반대로 다른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현대차가 좀 내려가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애플카와 현대차가 손을 잡을 줄 알고 기대감에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게 또 무산되면서 다른 쪽으로 손을 잡았죠. 대만에 있는 모 회사와 손을 잡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들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어제와 오늘 장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그려졌고요. 현대차가 꼭 자율주행, 애플카로 인해서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기업이 세계 5위잖아요. 네. 5위에 대한 브랜드 기업인데요.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출률이요. 브랜드 평판으로도 세계 5위 정도에 올라가는 상위권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 정도로 기업인데요. 그 애플카 하나로만 인해서 올라가진 않았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은 너무나 강해요. 삼성, 현대, LG화학 이런 분야들도 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은 아직은 홀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는 지금은 단순히 조정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향후 전략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에서도 봤을 때도요. 현대차와 LG전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전략은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사도 될까요? 자율주행 이거 사도 될까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자율주행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대에 대해서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 게 IT 산업 또는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들이죠. 자동차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거고요. 지금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누가 생각했습니까?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있기 이제 때문에 영화에서만 봤지. 네, 자율주행은 거기에 가기 위한 네. 한 단계적인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야, 자동차 관련주 그 이후로 옳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이 자율주행 쪽인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장 상승에 이 충분하게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기반, 좋은 시장의 여건이 만들어진 이쪽 섹터를 좀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주린이 분들, 직장인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은 다 올라갔고요. 노란톡방에서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보였던 우리가 종목이 5종목이 수익을 받습니다. 3종목을 주신다고 했는데 5종목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이렇게 빨간불을 킬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여기에 관련한 선물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관련한 선물 같이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끝나고는 우리 잠깐 문 닫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 시간에 아직 25분 조금 안 남았네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자율주행도 옳고 자동차도 옳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따리를 좀 풀 수 있는 이러한 선물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그럼 어디 쪽의 섹터인가요?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내에서도 뭐 부품도 있을 자율주행의 거고요. 대장주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제가 아마 지지난 방송에서도 자동차 부품, 그 수소차는 뭐가 있고 또 전기차들은 뭐가 있고 자동차 부품은 또 뭐가 있으면 자율주행의 대표 주자들은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네. 뭐 칩셋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율주행 대표 주자 5가지 중에서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지난번 이틀 전만 해도 라닉스가 거의 뭐 급등하면서 상한가 맞아요. 부근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그려졌고요. 오늘은 또 모트렉스가 한번 올라왔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장에서는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죠.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셋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죠. 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자, 우리가 이 3종목 내에서 오늘 준비하셨나 봅니다. 일단 하나는 대략적으로 좀 느낌이 왔고요. 네. 자, 이걸로 제가 방송을 끝낼 사람이 아니죠. 제가 별명이 악마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저를 악마로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네.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한 종목에 관련해서 힌트는 얻었고요. 다른 한 종목을 더욱더 풀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우리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과 또 진입 단가는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만 들어오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방송을 잠깐 문을 닫습니다. 이 방을 문을 닫으니까요. 20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과 전략까지 확실하게 진입 단가까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에서 이제 3종목 중에 우리가 하나로 판단이 됐고요. 네. 자, 이와 더불어서 일단 우리가 사실 이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주셨지만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께서 사실 더 유명했던 거는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으로 2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네. 유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을 다시 했죠. 반등을 네. 했죠. 네. 이런 흐름을 보고 제가 박셀바이오 하면 딱 우리 전문가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걸로 많이 수익을 받지만요. 네. 또 배가 아픕니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보유하고 있으면 1000%까지 가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네. 제가 또 제2의 1000% 박셀바이오라는 네. 종목을 또 골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또 추천을 해드렸고요. 무료 우리 노란톡방에다가 한번 매수를 또 들어갔고 맞아요. 기다리고 무료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 또 그쵸? 언급을 해주셨죠. 욕심쟁이세요. 200%가 넘는 수익을 받는데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게 아깝다. 1000% 볼 수 있었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생 한번 바꿔볼 기회였는데 인생을 한번 그걸 바꿔볼 못 기회였나요? 바꿨어요, 정말 네. 찬스는 언제나 있고 그 찬스를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고 계시니까요. 그럼요. 같이 한번 기왕이면 같이 한번 살아봐야죠. 네. 자, 갑자기 인생 한 방이라고 멈추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특히나 이런 선물에 관련해서 한 종목 더욱더 본전을 뽑고 방송을 한번 끝내볼게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 검색하셔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주린이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교육하면서 힌트 또 드리겠네요. 오늘 네. 교육 내용은요, 직장인들보다도 일단은 주린이, 지금 이제 막 주식을 접해서 언제 또 매수해야 되고 또 언제 또 팔아야 되는지 그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또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언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들 언제 해야 되나요? 네? 매수는 언제 한다? 떨어졌을 때? 아니죠. 언제 한다? 이동평균선. 우리 한번 올려봐 줄까요? 그죠?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 위쪽에 올라왔을 때. 아니죠. 뭘까요? 자, 한번 죄송해요. 보죠. 네. 깜빡했어요. 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올라왔을 때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고 향후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진다면 그때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저 적어놓을 거예요. 왠지 네. 다음 시간에 또 그렇죠.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적어놓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 펜 드리세요. 시청자분들이 아마 네. 지금 기존에 이제 무료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세뇌가 되실 거예요. 언제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매도할까요? 언제 매수할까요? 잘 안 물어보세요. 네.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기억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 주가가 평균값을 차례대로 움직이는 점을 찍어놓은 만든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 10일선, 20일 기준으로 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은 장기인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어떻게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지선이 뭐고 또는 저항선이 뭐냐라고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상승하던 주가가 5일선, 우리 5일선이죠. 5일선을 하향해서 내려온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참 궁금해요. 내 거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나? 그게 참 궁금하죠?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삼성전자라는 차트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제자 날입니다. 삼성 주가에서 자, 여기가 지금 5일선, 요 보라색 선이 5일선입니다. 네. 5일선이고요. 또는 5일 지지선이라고도 통상 얘기를 합니다. 자, 5일선을 돌파해서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11선 여기 그 라인이 있죠? 네.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11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또 11선이 또 돌파돼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여기 노란색 선 20일 지지선,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또 노란 20일 지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61선, 121선까지 내려오는 게 여기 받쳐주는 선,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 이꼬르 지지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5일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지금 사고 있는데 이익을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선이 5일선이고요. 5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어디까지 돌파가 될 것인가? 이 파란색이 1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파란 선을 돌파하는 요 라인이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자, 보라색 5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까지 돌파 구간이 되는 이 저항 구간을 요 선을 저항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파란색 11선을 돌파하면은 다음은 뭐가 있죠? 11선 다음에요. 네. 21선. 그렇죠. 21선. 노란색 21선이죠. 21선까지가 저항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죠? 21선 저항선이고 21선 또 돌파되면은 어디죠? 21선 다음에는 그 다음 선이겠죠. 그 다음 선 61선이에요. 61선. 네네. 자, 물론 뭐 31선, 41선 하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5일, 10일, 20일, 잘 그리고 듣고 60일, 있어야겠어요. 네. 121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61선까지가 저항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순간 어디까지? 121선까지 가는 거고요. 121선을 돌파하는 순간 나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이제 아시겠나요? 그죠? 네네.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보면은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려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으면 방향이 어디로 간다? 조정을 받으면요? 네, 받고 나서 방향이 어디로 간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하고 또다시 61선을 돌파하고 네. 121선까지 돌파하면은 쭉쭉쭉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쭉 올라가는군요. 아니죠. 신고가를 네. 경신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조정을 신고가에- 받을 수도 그렇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을 따져봐야죠. 아, 그럴 때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하고 거래량까지 설명하면 머리 터집니다. 오늘은 그럼 이동 하나하나씩 평균선만? 네, 네.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고 어. 기본적으로 주식을 좀 접근한다 하면은 네. 이 정도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는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김용태 전문가님께서 알고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노란톡방 보니까 세뇌당했다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으십니다. 많이 주목을 하라라고 언급을 네, 하시나 그렇죠. 봐요. 이동평균선. 가장 자, 중요합니다. 지금 생방송이라고 좀 착한 척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강하게 언급을 했던 이동평균선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주린이 분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이 시장에서 혼자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주간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주셨고요. 무료 톡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선물까지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선물까지 준비하셨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지금 딱 13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나고 잠깐 문 닫을 거예요. 자,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이 이평선에 관련해서 흐름을 읽고요. 투자를 해서 수익의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도와주실 거니까요. 이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갖고 와서 한번 맞춰보시라고 네.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무슨 선이라고요? 21 네, 여기 써 있죠. 네. 초등학생도 아는 21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상 진로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 빨간색 선이 주가인데요. 지금은 선으로 그려지만 보통 캔들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져 있죠. 자, 막대기 선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 매수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네, 매수를 해야 되죠.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만 수반이 된다면 강력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을 흐름을 보자고 그랬죠. 물론 다시 차트가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반드시 다시 손절하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매수해서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거래량과 수급과 이슈와 재무 상태를 확인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점은 이렇게 판단하시고 가자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아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상 진로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이탈했네요. 내려왔어요. 네. 이럴 때는 매수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아, 저 때는 저항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21선이 저항선이 되겠죠.
잘 들어야겠어요. 네. 정말 그러면 유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나 매도를 해야 될 그쵸.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해도 되고요. 매수를 해도 됩니다. 아. 왜 그러냐? 여기 21선 주목하라 그랬죠? 네. 21선 자체가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동안에 가격 측정된 가격이 그만큼 높게 측정됐다는 거죠.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 방향이죠. 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종목들, 이거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그 종목들이 상승 곡선을 가면은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하락 곡선을 가면은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잠시 하락은 있지만 이동 평균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는 자제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 때가 딱 추가 매수를 할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판단을 있다라는. 하는 거지 네.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21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 봐요. 네, 그럼요. 21선은 기본선입니다. 기본선이기 때문에. 네. 자, 다음 평균선을 볼게요. 네. 자, 21선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알 겁니다. 자, 주가가 와리가리 하다가 올라가 따라가고 있죠. 네, 이때는 와리가리. 매수 타임, 네. 매도 타이밍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좋겠죠. 네. 그럼 당연히 매수죠. 매수 타이밍이죠. 어렵지 않죠. 주가가 정말 21일 쉬워요. 이동평균선으로 네. 따라간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큰다라는 거죠.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방금 보여주신 이 셋 중에 다시 그 전거 이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준비하신 전거 이 차트 셋 볼까요? 중에, 자. 아니요, 이 셋 중에 네. 뭘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네. 요걸 가장 좋아하죠. 왜? 왜요? 21선이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닥에서 잡는 거잖아요. 지금 최대한 여기가 낮은 바닥일 수는 가격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 바닥이 어디 바닥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 오늘 준비하신 올라갔을 종목도 때. 이런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자, 가장 좋아하는 흐름의 스타일로도 알아봤고요. 상당히 이 큰 웃음으로 갑자기 웃으셨어요. 이 생방송 중에.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9분 남았습니다. 9분 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21선 이평선이 어떻게 추세선의 위치에 있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가. 네.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쉽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들어오시면요. 이러한 모조리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핵심만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5종목에 관련해서 한 주간 수익을 받고 오늘도 이러한 수익을 볼 수 있게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는 잠깐 문 닫습니다.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시면 우리가 이 21선 이평선에 아주 알맞는 상승 모멘텀이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조금 더 교육할까요? 그럼요, 우리 앵커님 그럼요. 때문에 교육을 못 하겠어요. 왜요? 종목을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보고요. 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21선 이동평균선 꺾여서 내려가고 있죠. 자, 주가가 오락가락하다가 21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21선을 뚫고 네.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수한다, 매도한다? 매도한다. 그렇죠. 매도가 답이죠. 잘 아까 들어야 전 돼요. 반대로 네. 자, 여기서는 매수 타임이라 봤는데 왜 거기서는 매도 타임이라 볼까? 요거는 20일 이동평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는 21선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역배열이죠. 역배열 자체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21선을 돌파해서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2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로 있죠. 하락 추세로 있고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1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그러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수하는 게 낫다. 틀렸죠. 오. 자, 22 이동평균선을 네. 돌파하고 잘 나서 듣고 있을게요. 네.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방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22 이동평균선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죠. 아까 첫 번째와 다르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잠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으나 21선 자체가 예상 진로가 이미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반드시 다시
꺾여서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판단할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이게 세뇌가 되네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적어놔야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종목 한번 삼성전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노란색 선이 20일 평균선 이동선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20일 평균선을 뚫고 날아와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죠. 모든 종목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21선을 통과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라면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럴 겁니다. 수 있네요. 정말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 21선에 관련해서 여기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하신 것 같은데 교육을 못하겠다라고 네. 오늘 상당히 박장대소하시면서 웃고 계세요. 자, 우리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내 계좌에 그래요. 내일 이 재미없는 이 시장에서 눈먼 돈이 어딨나라고 찾아보려면 그래요.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지 계좌에 빨간불도 들어오고 우리가 뭐 구정 때 돈도 들 때도 많고 단기적으로 좀 빨리빨리 수익을 실어낼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싶으실 텐데 너무너무 교육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종목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이번에 세 종목에서 네.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모트렉스 네. 그리고 라닉스 어.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 두 종목 차트 보면서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와 가까운 종목을 찾아보면 될까요? 차트를 봐도 되고요. 뭐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차트 몇 글자예요? 필요 없이 네. 몇 글자일까요?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아니면 세 글자인데 그걸 안 알려주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을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실시간 방송 지금 딱 3분 남았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는 잠깐 문 닫습니다. 들어오셔야만이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만 아느냐? 아닙니다. 진입단가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한 주간 5종목에 관련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 만큼 노란톡방 들어와만 계셨어도 이러한 수익을 맛볼 수 있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린이 분들 냉큼 들어오시고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냉큼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요. 또 종목 상담도 이루어지니까요. 오. 종목 상담 항상 제가 늘 하고 있죠. 어떻게 꼭 3분 전에 말씀을 하세요? 10분 그래야지. 전에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네. 좋아하실 텐데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제가 힘써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3분 남았어요. 종목 상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해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당 한 종목씩 지금 빨리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우리 김웅태 전문가님께서 밀당의 귀재십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종목까지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종목도 알고 싶고 종목 상담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김웅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또 당부 한마디 하면서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는 기존 과거부터 몇십 년 전부터 주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1년 차 됐고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잃어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집안이 파탄날 정도로 많이 잃어봤습니다. 잃어본 사람이 안다. 또 당해본 사람이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잠깐 깨지더라도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조만간은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존버라고 하죠. 존버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존버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힘들다, 이제는 갈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장에 있는 눈먼 돈들 반드시 뺏어오도록 제가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약속을 해드릴 테니까는 많이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성실하시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꽃피는 봄날에 함께 행복을 맞이할 수 있게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종목 선물과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딱 1분 남았어요. 제대로 수익 스타트 김스타라고 검색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김웅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내일의 시장의 빨간불을 위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